40여 년이 넘게 전국 주요 산천을 주유하며 산수화 작업에 몰입하다가 작년 고향 김제로 귀향한 작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천을 눈에 담으며 묵향과 함께 온 그는 고향의 품에 안기니 시상이 늘 감돈다고 하는데요. 가슴을 울리는 그림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며 작업에 정진하는 벽산 강현식 화백을 오늘 문화향에서 소개합니다. 봄이면 벚꽃이 지천으로 피어나는 금산사 가는 길. 아름다운 풍광 덕에 사계절 내내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받는 곳인데요. 길 어귀에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소나무 잎을 닮은 꽃 송엽국이 여유롭게 인사를 건네는 이곳.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한옥이 먼저 눈길을 사로잡고 그 옆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건물이 자리에 있는데요. 한국 화가 강현식 화백의 호를 따 이름 지은 벽산 미술관입니다. 이곳에서는 50여 년 화가의 길을 걸어온 그의 진한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묵향내음이 짙게 풍겨오는 강현식 화백의 산수화 작품을 직접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부지런히 일궈온 강현식 화백. 1년 6개월 전 아내와 함께 고향 김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림을 배웠고 또 화가의 꿈을 키운 고향에서 부부는 함께 삶을 보듬고 있습니다. 네, 이곳 김제가 고향이시잖아요. 네. 얼마 만에 내려오신 거예요? 39년 됐어요. 39년이요. 네. 이렇게 고향 김제로 특별히 귀향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에서 어떤 그 현란한 문화 속에서 잠시 탈출해서 이제 나만의 이야기를, 나만의 공부를 하고 싶고 나에게 더 집중하고 싶어서 고향 쪽으로 왔습니다. 이제 고향에 막상 오니까 시간이 갈수록 내가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자연과 더불어서 호흡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야 물론 여기 공기 좋고 산수 좋고 하지만은 내가 저 마음 밑바닥에 여울져서 묻혀있던 것들이 이제는 새록새록 새싹이 나듯이 발상이 떠오르고,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누가 보면 외롭고 지루하지 않겠냐 하는데 전혀 그런 걸 못 느낍니다, 여기서. 네, 벽산 미술관이라고 해서 이곳 한켠에 이렇게 멋있게 설립이 되어 있는데 혹시 그 고향에 내려오시면서부터 생각이 있으셨는지요? 제 조그마한 전시실인데 무슨 갤러리라고 하자니 요즘 보면 흔해 빠진 이름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작업실, 화실 여기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미술관을 도용했습니다만은 그림이라는 건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뭔가 보여야 한단 말이에요. 보일 때만이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보는 주인이 내가 그랬지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보는 사람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감상하는 사람이 다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계기를 그림은 보여줄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조그마한데 소전시실이 있으니까 내가 근작을 해서 오는 관람객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또 나도 그걸 통해서 그동안 어떻게 못 느꼈던 감정 느껴서 창작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창고에다가 한 수많은 점을 그림을 갖다가 지금 쌓아놓고도 일부만 내놨습니다만은 그걸 참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가두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일부라도 숨통 터져서 다행이죠.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벽천 나상목 선생에게 그림을 배우고 이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강현식 화백.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림을 향한 열망은 늘 가슴에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참 어려운 시기는 있습니다만 선생님께서도 잠시 이렇게 붓을 좀 내려놓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다시 이제 화가의 길로 또 접어들으셨는데 이게 전업 화가의 길은 언제부터 들게 되셨나요? 사실 이제 홍익대학교를 다니다가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이 좀 어려움이 처해가지고 아마 파산 정도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집안이 네 곳으로 다 흩어질 정도까지 아주 좀 어려운 시기에 저는 이제 군대를 가게 됐죠. 그래서 군대에서 한 3년 있다가 막상 제대에 와서 복학을 하니 그 당시만 해도 요즘같이 아르바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워낙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일었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당시 한 두어 군데 직장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일도 좀 하고 좀 하다가 보니까 한 7년 동안을 제가 붓을 놓았다고도 과언은 아니죠. 100% 놓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7년 동안 내가 방황했었죠. 그 뒤에 이제 결혼도 하고 이게 내가 가는 길은 아니다. 저 가슴 밑바닥에서 항상 꺼지는 영혼의 촛불처럼 그 촛불을 향해서 더 늦기 전에 아이들 신발 크기 전에 내가 내의 노래를 부르고 내일을 해왔다 해서 다시 1970년 후반기에부터 붓을 잡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내가지고 첫 입술을 했죠. 전업작가의 길에 어렵게 들어선 그는 국전을 목표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모두 9번 출품에서 6번의 입선, 2번의 특선이란 괄목할 성과를 냈는데요. 뒤늦게 전업 화가의 길에 접어든 그는 오로지 실력 하나로 작가적 역량을 인정받고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노력으로 일군 모든 걸 내려놓기까지 벽산 역시 고민이 많았는데요. 네, 서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신 만큼 그만큼 또 직함도 참 많이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고향에 이렇게 내려오기는 참 쉽지 않은 결정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좀 젊었을 때는 좀 활동도 좀 하고 좀 관여 동참도 해서 서로 간에 의욕도 생기고 이게 소통이 되는 재미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동호인들과 선후배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내 작업은 본질적인 과연 내 모습이냐 작가가 정말 정령 그 길로만 그렇게 꼭 하는 것만이 작가 모습이냐 할 때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작가는 전업작 프로 작가는 작품이 말한다는 의미로 다 내놓을 수도 있고 또 그 나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운영을 해야지 주변 여건에서 많이 끌려간다는 것이 집중도 떨어지고 해서 이쪽으로 온 것을 천하의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다 충실하고 뭔가 그 함축된 철학이 있는 내 모습을 정말 가슴 아리는 대목을 내가 지금 어디쯤에도 인생의 노를 적고 있는 화가로서 내 스스로를 물어보고 내가 그런 길을 스스로 찾고 싶은 생각이 여기 오니까 더 절실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작품을 좀 하는 그 붓을 트는 시간이 많지 않을까. 서울에서 이곳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귀향해서 내가 정착한다는 것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1985년 서울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중앙화단에서 꾸준히 작품을 선보여온 벽산. 필묵을 전제로 한 산수화 작업에 몰입해온 그는 다양한 구도와 필법을 선보이며 한국 화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선생님의 작품을 평론가들이 말할 때 흔히들 이제 벽산풍이다라고 일컫는데요. 이 선생님의 그림에 그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이제 글쎄 그 벽산풍이라고 뭐 평론가들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하시지만은 저는 제가 그런 어떤 풍이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좀 그림 그리는 그 운필이랄까 하는 그 행위에 있어서 다른 점을 이야기하자면은 어떤 그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 작품을 몰입해서 뭘 호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는 붓도 급하게 타주고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배를 가지고 표현해주고 만약 강렬할 때는 강하게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게 그 대상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에서 정제돼서 송수를 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다른 사람과 그림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산수화로 말하면 기운 생동, 역동성, 힘 또는 허와 실 이런 조화가 잘 되기 때문에 평론가보다는 벽산풍이라고 하지만 제가 그런 풍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는 자연에 대해서 그만큼 젖어서 내가 작품을 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게 좀 뭐랄까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내가 거기서 그냥 묻혀서 나도 모르게 그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작품을 하고 있죠. 안정적인 기법을 취하기보다는 실험적이고 과감한 묵법을 선보이는 것도 벽산의 특징입니다. 다른 그 산수화 작품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뭔가 좀 절제되어 있고 뭔가 또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보편적인 저희 조그마한 이 작품 전시장에 보면은 어떤 다양한 그 소재들이 많이 동원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아주 단순 집약, 그냥 함축된 여백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원된 것이 하나의 절벽, 그야말로 어떤 지층의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수직 절벽의 틈 사이로 솔씨 하나가 날아와 그것이 죽지 않고 발화해가지고 몇백 년을 그 상품과 살기 힘든 그런 역경 속에서 푸르름을 잃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저 소나무 하나, 그리고 그 창공을 향해서 독수리, 말하자면 송골매 한 마리가 저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는 오만이나 독선이 아닌 진정한 자존심을 가지고 나 평생 이 걸음을 한번 살다 가리라 하고 그 창공을 나르는 그런 하나의 어떤 작가의 모습이라 할까, 아니면 장작하는 분, 아니면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인간도 무한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기 노래를 한번 부르고 살고 가고 싶다 하는 의미가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연식 화백의 그림은 웅장하고 강렬한 산세와 이를 뒤덮은 운무의 표현이 돋보입니다. 설경 표현에 있어서도 절로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생동감 넘치는 그 모습을 통해 그가 작품에 쏟은 노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작품을 쭉 살펴보니까 이 화폭의 설경과 운무를 담은 작품들을 좀 유독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혹시 그 표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으신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설경에서는 과거에는 색채라든가 배경으로서 그 어떤 그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근자에서는 가능한 최대한 절제해서 단순 순백 이런 걸로서 설명이라기보다는 그저 느낌으로 가슴에 와 닿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 많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운해도라고 하면 흔히들 보면 운무 또는 피어나는 운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건 기술적인 문제라 말로 그런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큰 떼약볕에 실제 풍경을 보면 속이 다 너무나 보여 재미가 없잖아요.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또는 구름이 낀다든가 스친다든가 할 때가 우리 마음을 더 잡기 때문에 특히 운해도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보인다는 무슨 운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원 은혜도는 보통 산 중간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그가 끼었을 때 그 세상 잡다 다 잃어버리고 그 시원하고 통쾌하고 한없이 내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끌고 가는 답답하다든가 그 많은 그 생활 속에서 그 고단함을 잃어버리게끔 그런 은혜들을 그래서 가끔 잘 그리고 있습니다. 강연식 화백은 오랫동안 전국의 명산을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산천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산을 품고 흐르는 깊고 청아한 계곡의 모습도 즐겨 그렸는데요. 그의 마음을 유독 사로잡은 명산이 있습니다. 전국 그 주요 산천은 다 돌아다니시면서 작품에 임하고 계시는데 그 계곡 그림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좀 좋아하시는 곳, 특별히 좋아하시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뭐 설악산도 다니고 뭐 어디 뭐 소금강이라든가 또 지리산인가 부동산 뭐 전국적으로 뭐 웬만한 산은 그래서 좀씩 다니죠. 우리 국내 산이라면 어디 가나 다 좋죠. 뭐 빼어난 전형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제 제가 두타산을 최근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은 설악산의 그 광활함과 웅장함과 소금강의 골짜기에 돌아설 때마다 변화되는 아기자기함. 이것을 겸비한 산이 두타산입니다. 그래서 두타산 계곡은 산수화라는 작가들은 상당히 많이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지나치게 산 등정을 많이 안 해도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는 두타산의 좀 최고인 자리라고 합니다. 진한 묵향의 울림이 있는 벽산미술관.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 중에는 먹과 조화를 잘 이룬 색채가 돋보이는 그림도 있습니다. 이른 봄, 아찔한 봄의 풍경에 취한 작가의 마음이 담긴 그림은 보기에도 설렘이 가득합니다. 네, 저는 묵을 가지고 한 작품이 많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고 왔는데 이곳에 직접 와보니까 이 묵과 또 은은한 색채가 꽤 잘 어울리네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이거 이제 계절이 그 겨울에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뭔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뭔가 나가고 싶은 충동도 일어나고 뭔가 자연이 생동하는 그런 걸 느낄 때 이 화가가 그 마음의 요동치는 참을 수 없어가지고 제가 그 섬진강 산수유 꽃 피는 섬진강 하류를 내가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보면 아주 그 산수유가 핀 마을이 보이고 저 강줄기가 보일 때 도저히 그걸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거기서 화폭에 좀 담아봤는데요. 사실 이른 봄에는 강물이 이렇게 마릅니다. 왜?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적죠. 그런데 산수유 피고 옛날 함석 지붕이 보이고 옛날 정서가 살아있고 저 멀리 강줄기가 흘러가는데 그게 너무나 멋있어서 작품을 표현해봤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봄을 그냥 수묵탐채로만 한다더니 봄의 메시지가 약해요. 봄이라면 특징, 유채가 있다든가 벚꽃이 핀다든가 말하자면 이렇게 산수유가 이렇게 필 때의 그 설레이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표현하고자 화면에 화폭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쫓기듯 바삐 살아온 지난 날을 뒤로하고 1년 6개월 전 고향 김제에 새 터를 다진 부부. 몸과 마음이 시골 생활에 온전히 적응한 지금 부부에게는 오랜 세월 꿈꿔온 여유가 생겨났습니다. 네, 바쁜 이제 서울 생활을 접고 이렇게 고향에 내려오니까요. 아무래도 좀 한적하고 공기도 좋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을 것 같은데 가장 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약간 그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그런 것을 끊고 내려놓고 온다는 것이 생각으로는 쉬운데 막상 오니까
이 나무집을 내 작업실도 나무집에 잠깐 봐주러 오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정이 들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좀 그런 기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내가 좀 뭔가 안정되고 내가 정감이 가고 내가 이게 나의 피부티처럼 자연스러운 나무 옷을 입고 어색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옷을 입는 같은 느낌이 작업실에서 이제 느끼죠. 길가에 가득 피어난 벚꽃을 화폭에 옮기고 있는 강현식 화백. 지난 봄 금산사 길목을 가득 메운 벚꽃을 그리는 중입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주변을 서성이며 수없이 사색하다 마음에 울림이 오면 그때서야 붓을 잡게 된다는데요. 남이 내 그림을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볼지가 신경 쓰이던 젊은 날과 달리 지금 그가 그리고 싶고 그리려고 하는 그림은 사람들의 가슴을 적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잔기술을 가지고 참 재주는 부릴 수 있지만 이 마음을 울리는 그림을 그리기는 참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선생님께서 혹시 그 추구하는 그 미술상은 어떤 건가요? 사실 우리가 눈 감지 않더라도 스치는 건 많죠. 비록 구상 그림을 그리지만은 마음속에 흐르는 각은 추상적인 그 개념으로 많이 흐르고 그것을 다시 구체화해서 작품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말하자면 나열은 쉬운데 이가 줄여서 함축된 그림 그린다는 것이 참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추구해야지 많이 나열된다면 말하자면 설명이 되니까 설명은 설득이 약하잖아요. 호소력이 약하고 그래서 농축된 그림을 그리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그림이 얼마만큼 내가 미칠란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그거 떠나지 않고 항상 먹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머물 겁니다. 내가 어디로 향하고 어디로 갈 것인지 농축되고 함축된 메아리를 그림으로 어떻게 담아낼지를 늘 고민하는 강현식 화백. 고향에 내려오니 불쑥불쑥 시상이 떠오른다는 그는 오늘도 겸허한 마음으로 화폭 앞에 서 있습니다. 예전 그림에는 세세한 설명들이 담겨져 있었다면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롯이 가슴에 울림을 주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벽산 강현식 화백. 40여 년 동안 한결같이 걸어온 화가의 길이지만 자만하지 않고 화폭의 붓을 옮기기까지 끝없이 자연을 살피고 사색하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고향에서 그리는 그의 그림이 어떤 풍경과 울림으로 우리 앞에 다가설지 기대해 봅니다.